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편의점 심리학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편의점 요즘 운영 잘 되고 있나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오신 손님 여러분 모두 반갑고요. 굳이 우리가 돌면서 군대처럼 막 이름을 댈 필요는 없잖아. 서로 편의점에서 잘 드시는 거 하나 좀 생각하시고 바로 얘기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뭐 했냐면 이게 뭐냐면 그때 안 오신 분도 있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면 이게 인디아나 대학교 질 볼트 데일러 교수님이 그 하버드에서 연구를 하시는 와중에 37살에 뇌졸중을 앓으셨어요. 겪게 되신 거죠. 근데 그 뇌졸중을 겪는 그 당시의 장면에서 내 뇌 기능이 어떻게 상실되어 가는 거를 너무 체감을 하신 거예요. 왜냐면 이분이 뇌 인지과학을 공부하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뇌가 무너지고 있는가를 너무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8년 동안에 개두 수술을 한 다음에 8년 동안의 회복기를 거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테드에서 강연을 한번 했는데 그게 이제 테드 역사상 최고로 이제 조회수가 올라가면서 이분이 본인의 겪었던 것들을 에세이지만 좀 뭐 과학서 같이 과학 에세이 같은 그런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이 나는 내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 책이 엄청나게 팔리고 이러면서 이게 두 번째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서 제가 좀 특이한 성격 유형에 대해서 이게 생물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성격 유형을 나눠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재밌어가지고 가지고 와봤어요. 이거를 우리가 뭐 MBTI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뭐 MMPI는 안 하죠. 뭐지? 애니어그램도 하고 또 뭐 디스크 이런 것도 하고 또 뭐 있나요? 흔히들 많이 하는 사주, 타로, 그렇죠. 심리 테스트, 흔히 있잖아요. 근데 요것도 뭐 간단하게 볼 수 있는데 이건 생물학적으로 뇌의 대뇌 반구에 따라서 어떻게 성격 유형이 달라지나를 본인이 겪어본 기준을 가지고 나눠놨는데 보면서 굉장히 잘 맞다. 이게 또 우리가 나뉘어지는 그 영역에 따라서 그냥 뭐 우리가 좌반구형은 뭐 연산, 수리, 뭐 계산, 뭔가 논리 이쪽이 빠르고 우반구는 조금 더 뭐 예술적이고 감각적이고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거기서 조금 더 나누어놔서 좀 재밌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 지금은 이번에는 운해를 할 차례인데 지난 시간에 이제 안 왔던 분들을 위해서 좌뇌를 했었어요. 좌뇌 감정형이 있고 좌뇌 사고형이 있어요. 여기서 캐릭터라고 그러는데 캐릭터 1번 유형이 좌뇌의 사고형 그리고 캐릭터 2번이 좌뇌의 감정형. 쉽게 생각하면 좌뇌의 사고형은 우리가 말하는 되게 규칙적이고 규율적이고 스탠다드형. 이 세상에서 준 그 규율이나 학습을 철저하게 익힌 적응형. 대뇌피질형이라고 하죠. 우리가. 학습이 잘 된 유형. 그리고 규율이 잘 따르고. 캐릭터 2번 좌뇌 감정형은 그야말로 순수하게 본인이 느끼는 지각에 대해서 감정을 다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대로 세상에다가 잘 표출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캐릭터 2번 좌뇌 감정형 같은 경우는 모든 기준이 내가 불안하냐 안전하냐 근데 그것이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게 안정될 것이냐 불안할 것이냐 그러면 불안정한 감정을 느끼면 있는 그대로 드러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해요. 이게 없고 1번 사고 유형만 좌뇌 사고 유형만 있으면 2번 유형을 무시하게 되면 이제 몸으로 증상이 신체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2번 유형을 잘 받아들여줘야 되고 뿜어낼 때 잘 뿜어낼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신체로 거예요. 나타나는 게 뭐 공황장애 이런 걸 수도 있나요? 신체화 증상 같은 거죠. 그러니까 틱 같은 것도 그런 거죠. 일종의 뭐 소화 안 되고 위 아프고 신경 쓰면 두통 있고 뭐 그런 거 또 다 뭐 말 더듬고 손도 깨물고 전부 다 애착 인형 물어뜯고 뭐 이런 거 다 그런 유형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4가지 유형을 대뇌 반구를 반 나누어서 좌뇌의 사고 감정, 우뇌의 사고 감정 이 4가지의 캐릭터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는데 누군가 좀 더 갖고 있는 게 있겠죠. 자기 사람마다 그 포션이 좀 다를 텐데 이 4가지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이 책 제목이 홀 브레인이거든요. 전체 뇌, 전뇌를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균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운해 감정형, 운해 사고형이에요. 일단 운해 하면 떠오르시는 게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눈물 잘 흘리고 감동 잘 받고 네. 그리고 잘 삐지고 이런 게 다 감정 아니에요? 운에는 좀 예술성?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것들을 좀 많이 느끼는 기저에 많이 깔려 있잖아요. 네, 저 이제 운의 감정형의 키워드를 볼게요. 기쁨, 즐거움, 재미와 유머, 무계획, 혼란, 제한에 대해서 저항성이 있다. 그리고 호기심이 다양하다. 다소 산만해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에너지 몰입이 상당해요. 그리고 집단적이고 공동의식이 있어요. 친근한 함께. 단어예요. 함께. 무계획. 저항성, 제한에 대한. 그러니까 저도 제 성격을 잘 이렇게 알고 있다 생각했는데 나에게 있는 저런 알 수 없는 저 밑에 깔려있는 계속 개그와 유머와 재미없으면 진짜 막 죽을 것 같고 아무리 진지한 얘기도 중간에 좀 끼어들어서 재미를 주고 해야 되고 의무감, 재미에 대한 의무감. 재미없으면 너무 싫고 그리고 뭐든지 하면 제가 좀 잘 쓰는 얘기가 우리 같이 이런 얘기 참 많이 쓰거든요. 저한테 저게 있었나 봐요. 저는 계속 좌뇌 사고형인 줄 알고 근데 그 포션도 있고 저것도 있고 물론 누구나 다 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운의 감정형 포션이 꽤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저한테. 왜 아침에 나오면서 이유 없이 혼자 기분이 좋아? 그래서 저는 계속 내가 조증인가 하는데 그냥 놔두면 그냥 좀 재밌어요. 그리고 그냥 즐겁고 약간 조증같이 보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저라고 우울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냥 일반적인 패턴의 우울 패턴보다는 되게 짧게 지나가요. 우울을 살짝 맛만 보고 지나가다는가 갇힌 그런 상황에서라도 그리고 되게 빨리 돌아와요. 재미로. 그리고 제가 뭐 MBTI에서 P이기도 하지만 혼란과 무계획이 상당히 재치 있게 적응해요.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몰랐는데 나에게 극과 극이 뭐지 했는데 좌뇌 사고형의 그 약간 그 계획적이고 막 좀 그렇게 사회적인 나의 모습은 좌뇌 사고형이었는데 저희 남편은 속았다 하는 게 저의 캐릭터 3번을 보고 살고 있으니까 지금 그런 여자가 아니었구나를 느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3번인 줄 몰랐다고요? 바깥에서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1번인 줄 사고형인 줄 알고 딱 사귀고 이제 결혼했다 집에 와보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가방 정리해주고 정리하라 하고 막 이러는구나. 그렇죠. 그분도 근데 사실 가만히 보니까 저희 가족이 셋 다 운의 감정형이에요. 대체 다 즐거워요. 뭐 기분 나쁜 일 별로 없고 물론 싸우면 또 대판 싸우고 뒤돌아서면 다시 또 즐겁고 딸도 좀 약간 저런 상시 기분 좋아. 그래서 나쁘진 않은데 저 유형들이 되게 위험한 게 있어요. 그 위험한 상황들 감지 잘 못해요. 저 운에는 기본적으로 저 밑에 깔려 있는 게 이 우주와 함께 흘러가는 세상에서 나에게 큰 어떤 바다 같은 디딜 곳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불안과 위험 감정을 잘 못 느끼는 타입들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혼란도 괜찮고 계획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가. 저도 상당히 보면 뭘 할 때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치밀한데 나머지 한 90%를 보면 어떻게 되겠지가 되게 많아요. 불안정한 것 같아서 되게 안정을 추구하지만 사실 보면 어떻게 되겠지가 상당히 저 밑에 깔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런 단어들을 보니까 저는 몰랐던 저를 발견했어요. 이걸 보면서. 그래서 저도 들으면서 저는 저 제안에 대한 저항성. 저거 되게 크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저 단어를 보면서 되게 지금 의외인 게 저는 어딜 가도 적응 되게 잘해요. 거기서 하라는 거 하고 이렇게 맞추라 그러면 딱 맞추고 식판도 실은 어디 가서 밥을 먹잖아요. 밥이랑 딱딱 계산해서 반찬 딱 떨어지게 먹어요. 하나도 안 남기게. 근데 저 느낌 되게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양면성인 거잖아요. 그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아까 그 네 가지 유형이 네네네네. 나한테 다, 근데 그게 시시때때로 다른 유형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저변에 깔려 있는 건 아마 캐릭터 3번 유형이.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되게 저는 다 운의 쪽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성향이. 근데 저 단어를 보고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나한테도 사고형이 있나? 그럼요. 자네 사고형 성향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 중에서 다 4등분해서 이렇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씩 포션 다를 것 같아요.
어떠세요? 다른 분들은 운의 감정형의 키워드를 보면서 재미와 유머 정도? 상당히 많죠. 재미와 유머를 추구하는 경향이. 그거 없으면 안 되고. 없으면 안 되고. 네. 집단 공동 이런 것도. 네. 호기심도 있으시. 집단 공동. 그쵸. 호기심 있는데 제안에 대한 정황성 저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반 사고 좀 제안하는 게 때문에. 좋거든요. 그치, 저는. 그치. 규칙. 약간 좀 그런 거 좋아하고. 맞아. 몰입적 에너지 저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저는 저거 있어요. 몰입적 에너지. 있죠. 자주 안 와서 그렇지. 한 번씩. 그래서 저걸 봤을 때 저는 운의 감정형이 많지는 않구나. 오히려. 그 예전에 말했던 자네 감정. 네. 그게 많구나. 조금 그럴 수 있어요. 그 포션이 조금 더 많을 수 있고 네. 이게 조금 더 적을 수 네. 있지만 어쨌든 냈다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운의 감정형의 가장 큰 밑그림이 되는 이론으로 얘기하자면은 칼 융이 제시한 그 용어 중에서 아니마와 아니무스라는 게 있거든요. 저 아니마는 남성 내부에 있는 여성성 있죠, 누구나 다. 또 그분들이 한 50 넘어가면 정말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많이 울고 막 드라마 좋아하고. 그렇죠. 우리에게 또 아니무스가 오잖아. 여성 내부에 있는 감정이 없고. 여성 내부의 남성형. 이제 오빠들이 무서워할 나이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니마와 아니무스라는 단어를 이제 칼 융이 쓰면서 여기에서 말한 그 운의 감정의 컨셉이 잘 맞는데 보면은 모든 인간이 원기왕성한 양성성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성별과 상관없이 집단적인 의식으로 소통하는 근원이 된다. 이 메시지가 이 운의 감정형에 가장 적합한 이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갖고 와봤고 이 운의 감정형들은 지금 이 순간 제일 재밌어야 돼. 맞아. 그 제가 과거에 참 제가 지금 생각해도 과거에 좀 아픈 역사 다 있겠지만 그 아픈 역사가 별로 나의 지금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렇게 미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 거 보니까 과거에 대한 자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자각이 없구나. 별로 그게 그래서 그늘이 있어야 그늘이 있어야 될 만한데 그늘이 없어 보니까 과거에 자각이 없어. 왜냐면 태생적으로 기쁨, 조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감사할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오히려 내 인생에서 되게 감사할 일이다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요. 그죠? 부러워요. 부러워. 그 생각이 없어요. 저 사람들 특징이. 자각이 없어야 되는 그러니까 거네. 또 학교 다닐 때도 친구가 그러니까 저는 막 세상에서 제가 막 불행하고 다 즐거워 보이고 그랬는데 근데 걔의 아픔을 알고 나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거 되게 많이 생각했거든요. 좀 밝았어요. 항상 재미있고. 그분도 아마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캐릭터 근데 아닐까. 같이 있기 너무 좋은 거야. 걔랑 같이 있고 싶고 막 뭐든지 같이 하고 싶고. 왜냐하면 나도 이제 업이 되니까. 그치. 기분이 좋아지니까. 네. 맞아요. 그런 장점이 있네요. 그렇죠. 주위 사람들 살긴 괜찮아요. 즐겁게 해주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의식인 우주와의 흐름을 존재한다. 이게 3번 유형의 기본 용어는 우주예요. 우주와 영속한다. 우주와 합일된다. 이게 항상 있긴 있어요. 저도 되게 따지는 사고형인데 가만히 보면 제가 진짜 힘들 때나 뭔가 필요해서 뭔가를 마음을 먹어야지 할 때는 약간 그 예전에 그 시크릿 이런 거 있죠. 그리고 혼자 불 켜놓고 막 이렇게 이상한 기도를 드린다던가 주문을 외운다던가 이렇게 막 우주의 기운을 막 받으려고 혼자 이상한 쇼를 한다던가 그게 있어요. 저가 아마 저런 면이 있는 사람들이 저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나. 여기서 우주라 하면 우리가 뭐 코스모스 이런 데 나오는 그런 우주를 생각하면 되나요? 그런 우주라기보다 우리가 어디에서 온 우리의 기원? 같은데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이런 기원, 이런 우리의 기원, 존재의 그죠? 근원. 왜 노력하면 온 우주의 기운이 너를 돕는다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확장적인 개념이 아닐까요? 그 MBTI 거기에서 그게 쓰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그 생각들이 잘 이렇게 안 돼.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좌뇌 사고형들은 과학을 하셔야 돼요. 와우. 과학 싫은데. 실용과학을 하시는 게 훨씬 좋아.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뭐 도대체 그 우주는 뭘까? 막 계속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그분들이 또 추구하는 바가 있고 또 이분들이 추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또 이런 운해형들은 또 좌뇌형들이 말하는 그 뾰족한 정확한 게 도대체 저게 무슨 의미지 하고 또 이해를 못하기도 해요. 사실은 서로 이해 못하는 건 있긴 있을 수밖에 없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인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신생아들이 타고날 때 처음에 아무런 학습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신생아들은 처음에 운해만을 들고 타고나는 거죠. 그래서 대뇌피질에서 이제 뇌의 배선을 따라서 학습되어지는 그런 좌뇌의 교훈적인 거, 아니 그 학습적인 거, 규칙적인 거를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때 감정이 틀어지고 이러면 이제 좌뇌 부분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운해는 달 같은 거, 달이 상시 떠 있거든요. 그저 타고나는 거라는 말씀이신 네, 근데 거예요? 해가 떠 있어 해가 쨍 하면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없는 건 아니거든. 은근히 뒤에서 계속 받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해의 유형은 쨍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계속 나의 모든 사고나 밑바탕에. 감정에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그런 걸 얘기하고, 그리고 이게 운해가 가장 잘 발산되는 건 놀이터에서 놀 때 아이들. 그런데 아이들을 너무 일찍 교육을 시키잖아요. 좌뇌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 나이 때에 발산하고 가장 그 인간의 기본적인 태초의 모습으로 놀아야 되는데 그걸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규칙으로 계속 입력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너무 물론 아기가 누워서 태어나서 처음에 어떤 거냐면 나와 세상이 어디부터 분리되는지 잘 그 감을 못 느끼거든요. 이거 이해하세요? 내 손가락 끝과 이 공기 중에 맞닿는 이 어디까지가 내 몸인지. 그게 사실 생물학적으로 뭐 전정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고유수용성 감각이라고 하거든요. 그 감각이 발달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원리로 봤을 때는 내 몸의 끝과 이 우주가 맞닿는 경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허우적거리면서 어디 부딪히고 만져지는 거 보고 여기까지가 내 몸이구나. 여기까지가 허공이구나. 여기까지 엄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사실 그전에는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움직이고 활동하면서 자신을 저 먼 곳에서 지구로 온 내가 이 지구에 사는 주인으로서 나를 알아가는 경험이거든요, 그게. 근데 그걸 못하고 이제 막 손가락 싸매고 애를 막 포대기 덮어놓고 이렇게 있으면 그 감각을 즐길 수가 없고 배울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잘못 키운 것 같아. 어떡해요. 지금 애들을 매번 드시면 돼요. 제가 옛날에 잘 컸는데 왜요? 난 자꾸 무빙 생각이 나지. 네? 무빙이 생각나요. 봉석이? 그래서 예전에 제가 상담했던 애 중에서 7살 때 상담을 하러 왔는데 걔는 엄마가 상담 오기 직전에 손싸개를 뺐다 했어요. 7세까지. 손싸개, 엄마 용어로 손싸개라고 얘기했어요. 손싸개. 7세요? 네. 왜 예전에 그 공주처럼 옷 입히는 아이 7세까지 그래서 자기 손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친구도 나왔었어요. TV에. 그래서 이제 운해 상태로 계속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본인이 나의 감각과 이런 것들로 세상을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뭔가 뇌에서 뭔가가 정리가 되는데 그걸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운해 감정형들이 활동적인 편이에요. 맞네요, 조희연님. 활동적이고 움직임을 좋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쾌감과 즐거움을 느껴요. 저 창의적인 거 되게 그렇게 안 보이지만 굉장히 선호해요. 그렇죠. 남들은 산만하다지만 우린 창의적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어머, 막 이런 혼자 감탄하고. 부럽다. 그래서 한 곳으로 잘 못 나아갈 수 있어요. 얇거든요. 다양하지만 얇게. 왜냐면 세상에 너무 재밌는 게 많거든. 재미와 즐거움이잖아요. 재밌는 게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나만 할 수 있어. 그게 참 잘 안 돼 또. 창의성 많은 사람 제일 부럽더라고 저는. 또 딱히 창의성이라고 하긴 그렇긴 한데. 창의적이고 호기심 많죠. 근데 간단한, 거기서 이제 한 군데로 못 가서 문제지. 어쨌든 그래서 되게 재밌게 사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썼지만 저렇게 생각이 없는 느낌 우세형이라 그렇게 골똘히 고민하지 않는 편이에요. 근데 우리가 얘기했죠? 내가 운해 감정형이 100%가 아니라는 거. 그치. 그렇지. 그리고 저기서는 창의적, 도전적, 충동적인 거 맞고.
그리고 비전 중심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공동 작업 함께 일할 때 제일 신나고 제일 재밌어. 일이 맞아. 되든 안 되든지 맞아. 일이 끝까지 결론 안 나도 돼. 맞아. 제일 재밌어. 그냥 하는 것만 재밌어. 웃기고 막. 결론 안 남는 내도 거 돼요? 없어도 결론 안 나도 돼요. 결론 꼭 나야 돼? 이런 거. 우리 오늘 모여서 했잖아. 이런 거. 그렇게 결론적이진 않아요. 운행도 열려있다니까요. 우주와 함께. 우주와 함께 열려있기 때문에 결론 안 내도 돼. 결론이 있든 없든 거기에 의미 붙이는 거 좋아해요. 일단 가짜에 오늘 결론이 모였고. 없어서 재밌고. 또 결론 냈네. 이래서 재밌고. 맞아요. 저죠, 저. 저 부러워요. 저 좋아. 그래서 이제 그런 즐거움을 막 재밌게 놀고 있는데 권위와 규칙에서 이제 그만해. 막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거 좀 싫어하고. 맞아. 근데 그것도 되게 화를 내진 않아요. 저희 말 안 듣죠. 자기 웃으면서 또 가지 뭐. 말 안 듣고. 그래서 운의 감정형이 회사에 들어오면 좌뇌 사고형들 상사가 되게 힘들어요. 피곤하죠. 힘들 것 같아. 맞아.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근데 일단 바뀌어도 힘들 거야. 좌뇌 사고형 직원이 깝깝하죠. 신입 들어왔는데 막 위에서 계속 웃으면서 아무거나 해봐. 네 맘대로 해봐요. 뭘 하라고요. 무슨 일을 오늘 출근했잖아. 했으면 됐지 뭘 아무거나 해봐. 그것도 힘들어. 근데 어쨌든 좀 업종에 따라서 저런 운의 감정형들 비중이 높은 사람들이 있으면 되게 그 일이 잘 될 것 같고, 물론 진짜 뭐 군대 같은 조직인데 다 저렇게 3번 캐릭터가 있으면 군대가 뭐 안 돌아가서 큰일 납니다. 큰일 나죠. 그러니까 자기 유형에 따라서 일도 조금 맞게 찾아가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강의를 중고생 애들이 너무 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진로 상담에 그렇죠. 앞서 나는 어떤 인간인가, 어느 쪽이 우세한가. 사실 아이들이 제일 필요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뭐 나한테 맞는 거, 기질, 뭐 이런 거. 저는 이거 보면서 그냥 다 연인 남녀가 또 이게 또 차이가 또 많이 필요하죠. 나거든요. 필요하죠. 내가 막 엄청 진지한데 남자친구 계속 웃으면서 그것도 괜찮아 이러면 되게 화나. 나 안 해잖아. 실장 잡아야 되는데 아무거나 잡아. 결혼 준비해야 되는데. 벌써 속 터지는데. 근데 또 연인 사이에는 그 반대인 성향이 끌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반대인 사람한테 끌리는 게 가장 이제 문제죠. 새로우니까. 운의 감정형들은 반대는 되게 좋아요. 신기하잖아. 호기심 있고. 근데 걔 때문에 힘들어 맨날. 연애 가서 나중에는. 끝나면 괜찮은데 그 상태에서 결혼을 해버리면 거기서 문제가 나는 거죠. 이런 줄 알고 결혼했는데 막 이러면서. 그러면 반대로 똑같은 유형은 더 싸우지 않나요? 그렇진 않고 좀 편안해 느껴요. 근데 사이 좋은 부부도 똑같은 많더라고요. 유형들은 서로 매력을 느끼기가 쉽지 않은데 매력을 느껴서 결혼을 하면 둘이 살긴 편하네요. 아니, 갑자기 대신 진도도 안 생각나는 나도 게 아무것도. 반대가 결혼했는데 한 사람은 되게 편하다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엄청 지금 힘들다는 거네. 근데 그건 둘 다 힘든 거예요. 그치. 그렇죠? 서로 안 맞으니까. 서로 힘든 거죠. 만약에 3번 캐릭터가 1번을 만났으면 1번도 3번이 힘들지만 3번도 한 사람 되게 편해. 그럼 이 사람 맞춰주고 있는 거겠네요. 그런 경우는 있겠네요. 한쪽이 참을 수는 있으니까. 참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3번 유형 같은 경우는 1번이 참고 있는 것도 재밌을 수 있어요. 내가 괴로운 것도 재밌을 수 있고. 그래서 연애 따로 결혼 따로라고 연애할 때는 맞아요. 본인이 끌리는 사람한테 맞아. 간다면은 결혼은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라라고 어른들이나 결혼한 사람들 얘기하는 게 또 그런 맞아요. 이유에서도 있겠네요. 맞아. 실질적으로 여기 이 책에서도 얘기를 하기를 1번 캐릭터는 1번 캐릭터들끼리 매력을 못 느끼지만 서로 그렇게 만나면 되게 삶이 평화롭대요. 이렇게 좌뇌 사고형끼리 만나면 괜찮고 좌뇌 사고형과 좌뇌 감정형이 만나면 좌뇌 사고는 되게 규칙적이잖아요. 규율적이고 여기저기 감정을 쉽게 느끼는 이런 그런 감정 중심의 2번 캐릭터들은 이 1번이 잡아주는 것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안정감을 느껴서 이렇게는 괜찮은데 3번과 2번이 만나면 2번이 뭐였죠? 자네 감정형. 조금 불안하구나. 왜냐면 서로 딱 기둥점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뜬구름 같고 하나는 지상에 있는 뭔가 말랑말랑한 그런 것 같고 하나는 하늘 붕 떠 있는 말랑말랑한 것 만날 같고. 수가 없네요. 서로 이제 기준이 없고 기둥이 없기 때문에 서로 조금 힘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애할 때 많이 만나보라는 게 재밌고 이런 연애 많이 하다가 네가 편안한 사람을 찾아라 이 뜻인가 봐요.
그래서 맞아요. 결혼을 해라. 근데 진짜 희한하게 편안한 사람한테 매력을 못 느낀다는 게 맞아. 문제죠. 그렇더라고요. 맞아. 그래. 그렇게 그래야지 우리가 교차돼야지. 세대가 이렇게 되지. 안 그러면 세상이 딱 네 쪽하고 나눠질 것 같은.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그리고 발전이 없는 거고. 근데 기질은 유전인가요? 유전되죠. 상당히 유전돼요. 기질. 그런가 봐요. 그런 면에서는 또 섞여서 연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또 드는데. 기질 상당히 거의 저는 요즘 들어서 느끼는데 기질이 그냥 대대로 유전돼서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근데 왜냐면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늘 죄책감을 가지는 게 나 닮았거나 아니면 그런 기질 탓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기질로 왜 위로를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면 그 아이가 타고난 기질이 그건 거지. 네. 그걸 유전적으로까지는 가지 않았단 말이죠. 아, 그 기질이라 함이 유전적으로 건너올 수 조합되는 있는 거. 그렇죠. 근데 그 조합이 우리 부부의 것만 아니고 그 윗대까지 다. 근데 그 기질이 있는데 그 기질 양육자 때문에 그 기질이 발현되지 않으면 그 양육자의 이제 힘이 약해졌을 때는 결국은 그 기질이 올라오는 건가요? 그 기질대로 살아가는 건데 거기서 양육자가 뭔가 훈련을 잡거나 하는 훈련시키거나 거죠.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맞아 떨어지면 잘 맞겠지만 안 맞아 떨어지면 이제 엇나가거나 힘들어지는 거죠. 힘들거나. 저는 생각하기에 김연아나 박세리 같은 네. 그런 세계적 선수들은 그 엄마와 양육자의 양육 태도하고 기질이 잘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받쳐줬을 때 받쳐준다 해야 되나? 그렇게 유도했을 때 그렇게 못 따라오면 상당히 힘들고 문제가 생기죠. 근데 그 자녀의 기질하고 부모의 그런 도전 정신하고 맞아 떨어져서 이제 그렇게 세계적인 성과를 내고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한 팀이니까 부모와 아이가 만약에 사도 그럴 수 그죠. 있죠. 안 맞은 거죠. 안 맞은 거죠. 너무 극과 그게 근데 저는 기저에서 그게 좀 맞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맞았나요? 기저에서 맞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표면적으로는 상반대가 같이 보이지만 기질적으로는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요즘 들어서는 세상 사람들이 거의 기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어느 환경 만나느냐. 만약에 아무 자극이 없는 무인도에 그냥 그 기질만을 두면 다양하게 살아가지 않을까. 그냥 정말 자기 색깔대로. 근데 우리는 환경이라는 게 교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약간씩 이렇게 묻어서 다르게 조금 나아가는 거지 않을까 싶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운의 감정형의 그 키워드를 정리하자면 용서하는, 경외감 있는, 그리고 즐거운, 그리고 공감도 잘해요. 그리고 창조적이고 기쁘고 호기심 천국, 그리고 소탈해. 되게 막 이런 척은 또 하지 않아요. 그리고 늘 희망적이야. 그리고 경험 중심적이고. 다 좋은데? 저걸 약간 반대로 조금 저걸 과할 때 얘기를 해보면 또 달라요.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게 조금 과해지면 이제 뭐 지금 위험 상황을 감지 못하는 이런 게 나오겠죠. 그리고 저는 저 운의 감정형의 캐릭터가 딱 떠오르는 게 빨간머리 앤 같아요. 말괄량이 삐삐도 그렇고. 삐삐가 사실 슬플 수 있거든. 아빠도 없고 그 외로운데 그냥 그 집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맨날 괜찮잖아. 빨간머리 앤도 사실 그 되게 힘든 상황인데 얼굴에 그늘 하나 없고 맨날 막 아줌마랑 이렇게 하고 근데 즐겁잖아요. 그리고 빨간머리는 정말 창조적이거든. 맞아요. 진짜 창조적. 그리고 맨날 희망차. 그 빨간머리에는 글 같은 거 보면 맨날 그거 따라 쓰는 이유가 되게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약간의 조증 같잖아요. 맞아. 그 와중에 감동 포인트를 찾고. 그리고 기가 막힌 게 이 운의 감정형들은 세상하고 소통을 되게 잘해. 나뭇잎한테 얘기하고 물고기한테 얘기. 빨간머리 애니 딱 그러고 있잖아요. 맞아. 지나가면서 무슨 초록빛 호수 뭐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소리를 들어봐요.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막 이러면서. 운의 감정형은 빨간머리 애니다. 빨간머리 애 떠올리시면 딱인 것 같아요. 운의 감정형들을 동경하는 유형은 어떤 유형인가요? 운의 감정형을 동경하는 유형? 저요. 저 동경하지 빨간머리이라고 하면 동경하는 사람 저 많지 완전 않을까요? 동경. 본인한테 저게 없으면 동경되지 않을까요? 동경 되시는구나. 아니 너무 동경을
때문에 난 그럼 내가 뭐 지금 들으면서 나는 무슨 유형이지라고 계속 생각을 하는데 잘 아직 모르겠어서 어렸을 때부터 동경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저 유형의 포션이 좀 작을 수 있죠. 아마 좌뇌 사고형이 아닐까 싶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좌뇌 사고형 비중이 크고 다음에 나올 케이스 4번 유형이 좀 많으실 것 같네요. 그래요? 기대된다. 네, 뭐지? 한번 볼게요. 네.